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경파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깜짝 놀랐죠. 올해 보유세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아니 지금 보유세 뭐 인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고요. 자, 문제는 여기서 2배, 3배가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인데 일단은 반포자의 사례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반포자의 전용 84제곱미터, 뭐 34평, 35평 이런 평형대죠. 자, 이게 작년에 1270만 원 정도 했는데 올해 이미 4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1800만 원. 야, 지금 뭐 반포자이가 지금 1800만 원이면 거의 2000만 원 정도인데 자, 지금 인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올해 지금 공시가 나오고 지금 올해 방법대로 아직 인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도 이미 반포 34평형이 1800만 원, 거의 2000만 원에 육박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전의 역대 최고가 언제였냐면 2021년이었습니다. 2021년이 1650만 원이었는데 야, 그러면 이때 21년에는 왜 이렇게 높았었냐? 당시에 공시가 현실화율이 무려 78.3%였어요. 자, 공시가 현실화율이 높다라는 건 말 그대로 공시가격이 높게 나온다는 거죠. 현재는 69%, 거의 10%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이 현실화율 자체가. 그런데도 지금 뭐 이때보다 올해가 지금 더 높다라는 게 와, 그때는 78%, 올해는 69%밖에 안 되는데 올해가 역대 최고라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그 당시에는 종부세가 무려 95%였습니다. 거의 뭐 100% 가까운데. 그러니까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그냥 깎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종부세 같은 경우에 95%라는 거는 딱 공시가에서 과세 표준할 때 5%만 깎았다라는 건데 지금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예요. 공시가에서 과세 표준을 정할 때 40%를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깎아주는데 아니 이런데도 더 높다? 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당시가 60%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3%에서 45%, 거의 뭐 반토막 아래잖아요. 자, 이렇게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 낮아서 엄청나게 깎아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95%, 60%인데 올해가 그때보다 더 높다? 이게 지금 신기하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올해 보유세가 역대 최고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바로 공시가 그 자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현실화율이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다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공시가 자체가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21년의 공시가 지금 반포자의 84 타입이 22억 4,500이었는데 올해가 34억 9,100만 원, 거의 35억 가깝게 되다 보니까 뭐 무슨 현실화율이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다 이런 어떤 조정 기능 자체가 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결국은 세율 인상도 어떻게 보면 별로 필요도 없이 공시가 현실화율을 올리기만 해도 지금 이미 21년의 공시가 현실화율이 거의 뭐 78%까지 80% 가까이 가 있고 그리고 또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지금 거의 뭐 60%에서 뭐 지금 95%까지 가 있는. 자, 그러면 지금 그 당시처럼 현실화율을 거의 한 80%까지 올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95%까지 올리긴 이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랑 지금 똑같이만 가도 지금 보유세보다도 어마어마한 폭탄이 지금 터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이미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 지금 현실화율하고 이거는 뭐 세법 개정이 필요 없잖아요. 대통령령으로도 그냥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당연히 정부가 이 카드를 안 쓸 일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지금 쓸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 지금 최근 거론되는 뭐 보유세 인상안이 뭐 어마어마하죠. 지금 당장 세율 인상안들이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다주택자, 그것도 2주택, 3주택까지도 뭐 이제 고가 물론 그 어느 정도 금액이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2주택, 3주택자 수준의 세율이 적용될 거다. 뭐 이런 얘기 지금 계속 뭐 이런저런 얘기들. 그러니까 별도의 지금 고가 같은 경우에는 과표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올해는 역대 최대 보유세. 올해가 벌써 이미 그런데 내년에는 여기에서 2배, 3배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에 따라서 보유세 상한도 올린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당연히 올려야 되겠죠. 상한을 150%까지만 해놓으면 뭐 아무리 세법을 개정하고 뭘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상한을 지금 현재 150%를 200%, 300%. 자, 그러면 뭐 2배, 3배까지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착착착착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계속 지금 오늘도 엄청난 보도들이 쏟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뭐 우리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사실 할 게 없어요. 왜냐? 지금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종착점은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했었고 이번에 대토론회에서도 제안이 됐던 바로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 실효세율. 자, 그거를 뭐 어떤 좀 기술적인 세법적인 어떤 기술적인 방법을 쓰든지 간에 목표가 있다는 거죠. 종착점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시세의 1% 수준으로 간다라는 거죠. 지금 뭐 과표에 있는 뭐 그게 과세 표준에 따라서 최대 5%까지 간다. 뭐 그냥 금액만 보면 5%라고 하니까 뭐 어마어마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뭐 이렇게 깎아주고 저렇게 깎아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보유세 시세의 1%,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기준으로 아마 가려고 하는 이런 뭐 방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50억이면 당연히 5천만 원, 매년 5천만 원 보유세를 내는 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거는 뭐 이미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이미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 지금 당연히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이야기가 나올 뿐이다. 저는 일단 굉장히 심플하다는 거예요. 그냥 보유세는 시세의 1%를 가려고 하는데 그 목표를 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올 뿐인 거지 결국은 그냥 간단하게 시세가 50억이야. 그럼 매년 5천만 원 보유세 이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유세 폭탄 예고에 사실 50억 아파트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매년 5천만 원 정도의 뭐 보유세를 낸다고 하면 정말 고가 집주인들 정말 실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올해도 역대 최대인데 올해보다 내년에 2배, 3배가 올라간다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그래서 조급증 때문에 지금 급매로 내놓는 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살 사람이 없어요. 왜냐? 아니, 살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지금 누구는 지금 뭐 이렇게 해서 팔고 나오려고 하는데 내가 괜히 들어갔다가 이렇게 많은 보유세 내면서 나도 이거 감당하기 힘들어. 자, 이렇게 살 사람이 없다 보니까 거래가 없고 결국은 뭐 가격이 폭락하는 뭐 이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자, 지금 지금 내용을 제가 그대로 지금 현재 상황을 지금 뭐 아까 반포자이를 예로 들었으니까 서초구 상황으로 제가 뭐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건 좀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가 6월 8일 날하고 지금 7월 29일 날 6월 8일이 지금 뭐 건수가 한 6만 건 아래로 내려갔던 때죠. 한 5만 9천 건 뭐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건수가 지금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6월 8일하고 7월 29일하고 비교를 해보면 무려 14.6%나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서초 같은 경우가
거의 한 7,700건, 거의 한 8,000건 가까이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높았던 뭐 지금 8,000건대, 지금 9,000건대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어쨌든 서초가 서울에서는 지금 압도적으로 증가순이 뭐 지금 한 그래봐야 한 달 한 20일 정도 지난 거죠. 한 달 20일 지났는데 15% 가까운 매물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쌓이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강남도 마찬가지예요. 강남도 12.8%, 그래서 9,700건이면 이제 거의 10,000건 턱 밑까지 지금 와 있고요. 그리고 송파 같은 경우에도 11.1%, 여기도 뭐 하여간 두 자릿수 이상 지금 상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3구 지금 매물이 쌓이고 있고, 용산도 뭐 고가 아파트가 꽤 많은 곳이죠. 그래서 용산 같은 경우에도 10.8%, 여기도 두 자릿수 이상. 그래서 강남 3구와 용산이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매물이 쌓이는, 뭐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특이한 이런 모습.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매물이 지금 다 들어가 있죠. 왜냐? 지금 82.5%의 양도세를 내고 팔 수 있는 집주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매물들은 지금 고가 1주택자 매물들이 상당히 많고, 특히나 장기 보유했던 매물들이 많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장특공 문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보유세도 보유세지만 장특공 한도를 10억까지만 한다라는, 지금 이것도 상당한 지금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세, 뭐 양도세 모두 다 압박을 받다 보니까 지금 집주인들이 정말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좀 빨리 팔고 싶은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매물을 이렇게 엄청나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 서초가 지금 압도적 1인데, 그러면 서초가 매물이 잘 팔리고 있냐 체크를 해보면, 서초구 7월 23일 날, 자, 이날 지금 대통령이 직접 뭐 주재했던 대토론회 자리에서 엄청난 세금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보유세하고 양도세 강화하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지면서, 아, 이제 그냥 가는구나, 이게 이제 거의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7월 23일이 또 하나의 분기점인데, 7월 23일에서 오늘 7월 29일까지 서초 전체, 그러니까 일주일간이죠. 그러고 나서 일주일간 서초구에서 얼마나 거래가 됐냐 봤더니 조회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 단 한 건도 거래가 안 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서초에 지금 뭐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말이 안 되는 뭐 이런 지금 상황까지 와 있어서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7월 29일 이제 뭐 7월 마지막이죠. 지금 서초 같은 경우에 386건, 400건까지 5월 달에 터졌던 게 6월 달에 167건, 거의 한 170건, 뭐 지금 오늘 끝났으니까 이제 내일 모레 이틀인데, 이틀 동안 뭐 3건 정도 거래가 된다고 보면 170건, 그럼 400건 정도 됐던 게 지금 170건이면 지금 거의 반토막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죠. 그리고 지금 7월도 45건인데 뭐 8월에 지금 뭐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곱하기 1을 하면 한 90건 정도, 어쨌든 100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400건 가까이, 386건이면 거의 뭐 390건, 400건 가까이 갔던 게 지금 170건, 170건이 100건 아래로 내려가는 충격적인 상황이고, 자, 더더구나 7월 지금 뒤쪽으로 갈수록 지금 아예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어서 실제로 거래가 얼마나 안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매물은 가장 많이 늘었는데 거래는 가장 안 되고 있는 정말 충격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물은 쌓이는데 거래가 안 되면 당연히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지금 평균 거래 금액도 완전히 붕괴 수준인데요. 5월 같은 경우에 29억 8천 정도였고 6월에도 한 28억 8천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7월에 45건 지금 평균 거래 금액이 18억 9천이에요. 20억이 붕괴가 됐고 19억이 붕괴가 됐습니다. 결국은 뭐 두 달 사이에 29억 8천이 18억 9천, 거의 뭐 한 11억 정도가 지금 내려간 거죠. 이렇게 11억 정도가 지금 하락할 만큼, 야, 거래 금액도 완전히 지금 붕괴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지금 뭐 실거래도 조금 살펴드리면 반포자이 아까 나왔던 바로 그거죠. 반포자이 당연히 지금 대형 평형대들이 더 부담을 느끼겠죠. 70평 같은 경우가 77억까지 최고가 찍었던 게 69억 8천으로 70억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70억 아래로 69억 8천으로 뭐 층수도 19층 17층이면 큰 차이는 없죠. 그래서 7억 2천이나 폭락하는 자 이런 거래가 지금 반포자이도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아까 살펴드렸던 반포자이 35평이네요. 84 타입이 아까 84 타입 뭐 보시는 것처럼 올해 이미 뭐 보유세가 1,800만 원. 그래서 거의 2천만 원에 육박하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내년에 뭐 지금 한 2배에서 3배 가깝게 올라가면 야, 그럼 이건 뭐 1,800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뭐 한 4천, 5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의 뭐 시세의 1% 가깝게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35평 같은 경우 왜냐하면 최고가가 52억 있는데 최근에 지금 마지막 거래가 47억이었습니다. 그럼 47억이면 뭐 한 4천, 5천 뭐 이렇게까지 그럼 시세의 1%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죠. 지금 여기 47억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5월 30일 이후에 단 한 건도 거래가 없어요. 아까 제가 서초가 완전히 거래가 괴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6월에도 거래가 단 한 건도 없고 7월도 아직까지 단 한 건도 거래가 없어서 지금 2달 동안 35평형은 거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큰 거죠. 그래서 지금도 올해도 1,800만 원인데 야, 내년에 뭐 3, 4천 많게는 4, 5천까지 간다고 큰일 났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뭐 47억까지 거래가 됐었는데 실제 매물은 7월 16일 확인 매물인데 지금 29층 중에 고층인데 46억 매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46억보다 이렇게 조금 내려가 있죠. 근데 이게 지금 낮춰져 있다는 게 호가를 조정했다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이분도 원래는 47억 그러니까 지금 가장 낮은 52억까지 갔던 게 47억까지 실거래가 떠 있는데 이 실거래가 수준에서 맞춰놨다가 안 될 것 같아. 지금 이러다가는 안 돼. 조급증. 지금 조급증이 난 거죠. 조금이라도 더 싸게 해서 빨리 팔아야 될 것 같다. 지금 큰일 나겠어. 지금 보유세 뭐 지금 올해도 한 2천만 원 내는데 내년에 지금 뭐 한 3, 4천 어우 큰일 났네. 많게는 4, 5천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자, 그리고 이렇게 7월 27일 어제 1억을 호가를 조정을 하면서 46억까지 내려온 이런 사연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끝이 아니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 140동에 고층이 46억 매물이 있고 136동에도 고층이 46억 매물이 있고 138동에도 고층이 46억 매물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46억 매물이 하나가 아니라 뭐 줄줄이 창창 다들 그냥 46억에라도 팔겠다. 아니 뭐 지금 52억은 지금 생각도 못하고 지금 가장 싸게 팔았던 47억 최근 47억보다 1억씩이나 더 낮춘 매물들이 줄줄이 창창 나와 있지만 선택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45억까지도 내려가 있습니다. 그것도 고층 매물이 오늘 나와 있네요. 7월 29일 날 오늘 45억씩 와 지금 뭐 52억까지 갔던 게 45억이면 대략 한 7억 정도를 낮췄습니다. 와 7억씩이나 지금 낮춘 반포자에도 그래도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아까도 보셨지만 5월 30일 마지막 거래고 6월하고 7월에 지금 단 한 건도 거래가 없잖아요. 이렇게 7억씩이나 낮춘 매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아예 지금 중층 같은 경우에는 44억까지도 내려가 있습니다. 7월 20일 확인 매물인데 아직도 거래가 안 되고 있고요. 자, 근데 이것도 원래는 44억 매물이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화살표가 꺾여 있잖아요. 그럼 원래는 얼마였었냐? 원래는 49억에 내놓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47억보다 안 한 그래도 한 2억 정도는 더 봐야 될 것 같아. 왜냐? 아니 52억까지 갔던 건데 내가 49억이라 그래도 한 최고가보다 한 3억 정도 깎은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하지만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분이 어제 7월 28일 날
5억씩. 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반포자이가 이렇게 5억씩이나 호가를 낮추는, 야, 지금 뭐, 저도 뭐 이렇게 반포자이 이렇게 가끔 모니터를 하지만 5억씩 낮추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49억을 5억씩 낮춰서 44억까지 지금 중층이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 지금 저층 같은 경우에는 아예 43억까지도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43억이면 뭐 최고가보다는 거의 9억씩이나 낮춘 이런 매물들. 자, 결국은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주인들이 조급해졌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급급급급매 경쟁을 서로 하고 있고 한 방에 호가를 5억씩이나 낮추는 이런 분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매물도 뭐 476건이면 거의 500건 가까이 어마어마하게 좀 쌓여 있네요. 자, 그리고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뭐 반포자이하고 지금 같은 뭐 이렇게 시기에 그렇죠, 입주한 그런 아파트. 뭐 반포의 또 대장 아파트 중에 하나죠. 81평형이 96억까지 갔던 게 80억까지 거래가 되면서 16억씩이나 대폭락하는 이런 거래. 사실 뭐 이런 고가 아파트들이 지금 가장 부담이 사실 큰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레미안 원밸리, 뭐 반포의 대장이죠. 34평형 72억까지 나갔던 아파트가 56억 3천, 20층이면 뭐 이제 초고층인데 15억 7천, 무려 뭐 16억씩이나 낮춘 뭐 이런 뭐 폭락 거래도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레미안 원밸리 41평 같은 경우에도 82억까지 갔었는데 80억 붕괴되고 70억 붕괴되고 69억까지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억 넘게 폭락한 거래가 지금 나와 있고요. 메이플자이도 뭐 지금 이거 신축 아파트죠. 이것도 뭐 한 3,300세대 되는 뭐 대단지 아파트인데 반포자이 뭐 바로 옆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3평형이 56억 5천까지 갔던 게 45억 5천까지 11억이 폭락했네요. 그러니까 반포자이 같은 이런 구축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메이플자이 같은 레미안 원밸리 같은 다 이런 신축 아파트들도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11억이면. 자, 근데 이건 뭐 저층 2층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메이플자이 33평 뭐 지금 16층 같은 경우에도 47억에 거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플자이가 뭐 47억까지 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반포자이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보셨지만 뭐 44억도 있고 43억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구축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메이플자이도 16층 초고층 같은 경우에도 지금 9억 5천 10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방배 레미안 원페를라 34평 같은 경우에도 37억 5천에서 27억으로 10억 5천, 11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나와 있고요. 아크로 리버뷰 35평도 60억까지 갔던 게 50억으로 10억이나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아크로비스타 77평 44억 7천까지 갔던 게 38억으로 6억 7천, 7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나와 있고요. 잠원 한강 30평 35억까지 갔던 게 28억 5천으로 6억 5천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반포 힐스테이트 34평 47억 5천까지 갔던 게 41억으로 6억 5천 7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나와 있고요. 신반포 4차 32평 51억까지 갔던 게 44억 5천으로 6억 5천 여기도 7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서초 삼풍 31평도 37억까지 갔던 게 31억 5천으로 5억 5천 6억 가까운 폭락 거래 나와 있고요. 잠원동의 레미안 신반포 팰리스 41평 50억 터치했던 게 45억으로 5억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반포리체 25평 36억 5천까지 갔던 게 32억까지 4억 5천 5억 가깝게 폭락해 있습니다. 자, 결국은 뭐 지금 뭐 줄줄이 창창 뭐 다 이렇게 내려가는 이유가 결국 고가 아파트들에 대해서 보유세 강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집주인들이 어떻게 하면 좀 빠르게 그렇죠 빨리 탈출할까 뭐 이런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보이고 아까 호가를 막 반포자이 같은 경우 5억씩 낮춘 이런 것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미 올해 보유세가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2배, 3배가 더 오른다니까 정말
대환장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뭐 집주인들이 실신할 지경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정도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가 아파트들의 대탈출이 시작됐다. 자, 그런데 문제가 대탈출을 하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왜냐? 아니 그걸 내가 받으면 어차피 나도 이제 내년에 엄청난 보유세를 내야 되는데, 뭐 올해는 지나갔다지만 지금 내년에 내가 그러면 이거 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살 사람이 없고 매물은 쌓이고, 자 그러면 또다시 폭락하는 이런 악순환이라는 거죠. 결국은 지금 이미 가격이 많이 내려가 있고 여기에서 매물은 쏟아지는데 여전히 살 사람은 없고, 그러면 이게 또 가격이 폭락하고, 그러면 여기서 또 뭐 그렇죠, 계속 이게 악순환 되면서 가격은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뭐 굉장히 또 중요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이야기 있을 때마다 또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사실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 뭐 이렇게 가끔 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또 가끔 또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참 번거롭고 귀찮은 일임에도 분명한데 꼭 이 삼양라면 링크를 일부러 통해서 너무나 다양한 것들을 구매를 해주고 계셔서 참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참 이렇게 마음 써주시는 거를 볼 때마다 제가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 이런 것까지 구매를 해주신다고. 뭐 정말 이렇게 꼭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또 이렇게 구매를 해주셔서 참 제가 늘 항상 몸둘 바를 모르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 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형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명신님, BS리님,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체를 사모님, 유웅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